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이 배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어려웠죠? 어려웠다면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그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중학교 시절 때도 내가 이걸 배웠을까? 이게 기술 과목이 좀 특성인데, 기술 과목은 선생님들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느냐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이걸 중학교가 아니라 전 이걸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열유체역학이라는 걸로. 정말로 교수님의 말을 단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 중에 최대한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더 깊은 부분을 알고 싶으면 어디를 공부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들 중에서 해양 관련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대학교들 중에 조선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이 있거든. 그쪽으로 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력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부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부력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부력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가 들어가 가지고 그 물체 때문에 빠져나간 물에, 그 물의 무게를 보고 우리는 부력이라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력은 반드시 빠져나간 물의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큰 물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부력은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력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 알려줬죠. 뭐 경하중량, 그다음 재화중량, 만재 배수량, 그 다음에 흘수, 건연표,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중에서 흘수라고 불렀던 거는 배가 이렇게 물과 이렇게 해서 선이 그어지는 거, 물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그 아랫부분, 배가 얼마나 물에 차 있느냐에 대한 선이고요. 우리가 배가 물건을 너무 많이 실으면 퐁당 빠져가지고 꼬르륵 죽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표시해 놓은 선을 보고 우리는 건현표라고 불렀죠. 해서 온도에 따라서, 염도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도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 노트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요? 배가 어떻게 앞으로 갈까 이야기하면서 배가 움직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주제는 How to 조종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배는 어떻게 앞으로 갈까요? 되게 쉽지. 무언가를 뒤로 밀어서, 보통 물을 밀어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왜 물을 밀면 앞으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뉴턴이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은 반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줬지.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물체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물체를 밀어야 해요. 이 다른 물체를 밀어야 앞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 불렀지. 그런데 그러면 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배라고 말하는 놈은 무언가를 밀었는데 보통 무엇을 밀죠? 물을 밀거나 또는 무엇을 밀지? 공기를 밀지. 공기 미는 거 본 적 없어요? 공기 미는 거 본 적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죠. 만화들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배예요. 고잉 메리호였던가? 어쨌든 이름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배라고 말하는 놈은 주로 공기 또는 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기를 미는 게 좋을까요? 물을 미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공기를 미는 게 나을까? 물을 미는 게 나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힘이니까 우리 저번에 알려줬던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번에 알려줬던 식 뭐였지? F는 MA. 이 M이라 말하는 질량은 뭐로 쓸 수 있다? 로우 VA. 우리가 질량이라 말하는 거는 밀도하고 부피하고의 곱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뒤로 밀면은 반작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공기를 뒤로 밀어봐요. 앞으로 가지나? 공기를 뒤로 밀어봤자 앞으로 못 가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공기를 밀어서 만들어내는 힘 자체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힘이 적냐? 바로 밀도가 공기가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공기랑 물이랑 밀도 혹시 아시나요? 밀도? 물은 밀도가 되게 쉬워요. 펜이 왜 안 나오니?
물은 밀도가 1g/. 세제곱 센티미터란 말이야, 물. 근데 공기는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0.0012g/. 세제곱 센티미터거든. 그러면 공기하고 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두 개 한번 곱하기 나누기 해보면은 약 90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응? 밀도가 900배가 차이가 난다고. 밀도가 900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이 공기 한 움큼이랑 물 한 움큼을 뒤로 밀었을 때 만들어지는 힘의 양이 900배만큼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미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 대부분 공기보다 물을 미는 게 효율이 좋겠지. 그리고 반대로는 공기를 아무리 네가 손으로 밀어봤자 못 가는 이유는 니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찰력으로 다 버텨져 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물은 밀도는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1이고 공기는 밀도가 0.0012이므로 동일 부피를 민다라고 따지면은 어떤 걸 미는 게 효율이 좋다? 물을 밀어야. 아우, 펜 너무 안 나오네요. 다시 써줄게요. 동일 부피를 민다라고 했을 때 물을 밀어야 힘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식은 몰랐어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미는 게 낫다? 우리가 물을 미는 게 낫다. 그래서 물을 밀게 우리가 어떤 짝대기 같은 판잣대기를 가지고 물을 밀어주어서 우리는 배는 보통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아가게 만든 물을 밀어주는 장치 우리는 노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배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줄게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만든 배는 이렇게 생겼고, 이 배는 우리가 갤리선이라 불러요. 보통 갤리선이라 부르고 노를 중심으로 간답니다. 노. 선생님 여기 도시 있는데, 물론 도시 있긴 하지만 보통 갤리선이라 부르는 것들은 도시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도움을 줄지언정 얘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노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로 가는 배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언제든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힘을 만들고 싶으면 같이 큰 힘을 쓴다라면 속력을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할 수 있고 조절도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모조리 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노를 몇 시간 저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공원이나 무슨 그런 데 호수 같은 데서 한번 저어봤나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저어야, 오랫동안 저어야 1시간 반, 2시간. 그때 노자비를 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 동안 저었으면은 힘이 더 이상 빠져서 저을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노는 저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 더하기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 즉 노자비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노자비들은 노자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노자비들은 뭐 인터넷이나 TV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막 노예들을 썼다 말하는데, 그런 노예들을 썼던 거는 노가 대형노로 바뀌었을 때부터 썼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 못 썼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노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타이밍 못 맞추면 노 엉키고 난리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북선 같은 것도 노로 저었는데 그런 것도 다 수군이 일부러 다 직접 저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급 인력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서 가게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먹을 것, 잘 것 다 준비하다 보면은 배를 일정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돛을 좀 많이 만든 배를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배고, 이걸 범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돛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왜 돛을 많이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얘보다 얘는 돛이 좀 심하게 많아요. 돛이 적게는 한 8개에서 많게는 한 18개, 20개까지 되는데요. 이런 돛이 많으면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돛으로 가는 이런 배, 범선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바람이 안 불거나 적게 불면 앞으로 잘 못 간다. 두 번째,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점이 두 가지의 약점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돛을 많이 만든다면은 이 두 가지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바람이 적게 불면 돛을 많이 펼치면은 얘네들이 바람을 다 받기 때문에 그나마 가요. 두 번째,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고? 여러분, 혹시 취미가 요트 타기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지. 나도 아닌데, 요트 타기를 해보면은 요트에는 보통 돛이 2개가 달렸대요. 그 2개의 돛을 갖고 있잖아. 내가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움직이고 싶어.
근데 바람이라 부르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는 거 아니잖아.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 동서남북. 이걸 4개로 더 쪼개봐. 한 8개의 방위에서 바람이 분다 치면은 제일 가운데에서 부는 바람 빼고 나머지 바람 이용해서 무조건 다 앞으로 갈 수 있대요. 어떻게? 어떨 때는 돛을 하나는 크게 펼치고 하나는 작게 펼치고, 어쩔 때는 돛을 2개 다 펼치고, 어쩔 때는 돛으로 바람을 타게 해서 옆으로 가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배의 기술을 사용을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돛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노를 이용해서 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노를 이용했던 갤리선이 줄어들고 돛을 이용한 범선이 많이 만들어지고, 범선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배는 점점 커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항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다 좋을 것 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라고 말하는 해전도 많이 있잖아. 우리 해전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부시냐면은 이 돛을 많이 부셔요. 돛이나 아니면 이 돛 달아놓은 거, 요 기둥 같은 거 많이 부시니까 자꾸 부서져서 망가져. 그래서 그럼 막 못 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이때쯤 되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노로 넘어가 봐요. 근데 증기기관 노를 이렇게 젓는 게 힘드니까 노를 젓는 모습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나왔던 게 뭐냐면 물레방아 같은 게 나와요. 물레방아 같이 생겨가지고 돛을 이렇게 덜덜덜덜덜 이게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요 장치를 보고 뭐라 부르냐? 외륜차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외륜차를 이용한 배, 이걸 외륜선이라 부르거든요. 외륜선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부터 이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면 요 그림을 좀 봐볼래요? 요 그림.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요거 이렇게 돌리면 배 앞으로 가는 거. 이것도 외륜차거든. 이거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갔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외륜차라고 부르고요. 이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 노를 저었지 않아도 되니까 큰 힘을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대요. 뭐가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이거 조금만 몸체가 기울어도 공기를 저어버려요. 또는 우리가 배라고 말하는 놈은 흘수라는 게 있다 했잖아. 우리가 배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 요만큼 들어가는데 물건이 없으면은 흘수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밀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보다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이 물을 밀어내는 장치를 물 안에다 넣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프로펠러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배 아래에서 물에서 물을 밀어주는 장치가 만들어졌고요. 이때부터는 보통 내연기관을 많이 썼대요. 이때 많이 쓴 내연기관, 현재도 많이 쓰는 내연기관은 주로 어떤 걸 쓰냐면은 디젤기관을 많이 써요. 디젤기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디젤기관은 사행정 디젤기관이거든요. 배에서 많이 쓰는 건 사행정이 아니라 이행정 디젤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래로 내려갈 때 폭발, 올라가면 흡입압축, 폭발배기, 흡입압축, 폭발배기 이렇게 일어나는 배가 있어요. 그런 배, 우리가 그런 기관은 보통 큰 대형 선박이나 발전소나 그런 큰 발전기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비행기에서도 많이 쓰는데 가스 터빈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솔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터빈이라는 거, 발전소처럼 터빈을 돌려줘가지고 앞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디젤 기관에 대해서는 자동차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스 터빈 기관에 대해서 이거를 배보다 비행기에서 좀 더 다양하게 쓰니까 비행기를 알려줄 때 그때 알려주기로 하고 그 부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프로펠러를 안에다 넣어 놓으니까 이때부터 되게 잘 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물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잘 갔고, 대신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프로펠러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게 만들려면 프로펠러라 쓰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필기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필기를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말해주자면 지금 4개 알려준 게 여기 필기하는 거예요. 4번 제일 처음에 갤리선은 노, 범선은 돛, 그 다음에 외연기관 증기선은 외륜차,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프로펠러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펠러라는 걸 달아놓으면 이 프로펠러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로펠러. 우리가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할 때 있잖아요. 이 프로펠러를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물을 빠른 속도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펠러를 좀 느리게 움직이게 할지라도 물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게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배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는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펠러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요만해요. 여기서 사람은 요만하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적고 프로펠러가 굉장히 큰 모습을 많이 쓰고요. 프로펠러가 물을 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못 젓다가는 프로펠러 부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굉장히 두껍게 만든다 해요. 두껍게 만들고 프로펠러의 각도를 많이 크게 만들어서 한 번 물을 밀어내도 막 물을 500g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물을 막 1톤, 2톤, 3톤 이만큼 물을 굉장히 많이 밀어낼 만큼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밀어낸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5번 프로펠러는 물을 많이 밀어낼까 빠르게 밀어낼까? 대부분의 배는 한 번의 회전으로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크고 두껍게 만들어 놓습니다. 크고? 아니 이제 크고 다시 쓸게요. 크고 두껍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배는 노든 프로펠러든 둘 중에 하나를 달아놓으면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럼 앞으로 가는데 배가 앞으로 갈 때는 우리가 배 방향은 보통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직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선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직진을 예쁘게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만들어준다 해도 이게 프로펠러라는 게 돌아가다 보면은 프로펠러는 돌아주는 힘을 이게 돌아주다 보면 이게 작용반작용이 발생해서 물만 뒤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펠러 때문에 배가 약간 휘기도 해요. 그래서 똑바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두 개를 달아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서로 역방향으로 돌게 만들어서 가게 만드는데 어쨌든 배는 똑바로 가야 되잖아. 똑바로 가서 외부에서 막 견뎌도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똑바로 가는 걸 좋게 만들어줄 수 없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배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되게 간단한 원리 하나만 적용하면 돼요. 자, 배를 한번 그려볼게요. 배가 여기 있거든. 배가 똑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배 아래에다가 꼬리를 만들어주는데 꼬리를 좀 길게 만들어주면 배는 똑바로 가기가 쉬워져요. 무슨 말이냐? 왜 이것 때문에 똑바로 가냐? 왜냐면 꼬리가 길어지면요. 이 꼬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꼬리가 한쪽을 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꼬리가 휘면은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 물이 내려와 버리면 이 꼬리를 자꾸 쳐. 꼬리가 아프겠지. 그럼 꼬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배가 혹시나 옆으로 기우려고 해도 꼬리가 원래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배가 잘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즉 옆에서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아니면 뭐 소용돌이가 있어도 똑바로 가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대신에 배는 이런 길다란 막대기를 뒤에다 달아 놓으면은 이제 못생겼잖아. 그리고 뒤에 달아놨다가 뭐 부딪히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길다란 막대기를 안쪽에다 달아놓는 형태를 많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배 안쪽을 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배 아래쪽에 이렇게 판자대기를 하나나 두 개를 이렇게 크게 달아놓습니다. 이때 달아놓는 판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스케그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SKEG 이렇게 쓰네요. 스케그라 부르거든요. 해서 우리가 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는 무엇이라 부른다? 스케그라고 부른답니다. 필기 한번 해볼게요. 해서 6번 직진선과 작치 스케그 배 뒷부분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판자로 배의 직진성을 매우 좋게 만든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면은 고정이란 단어예요. 고정.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랑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이게 고정이 중요하냐? 두 번째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꼬리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라 부르냐면은 러더라 쓰지. 러더라고 쓰기도 하고요. 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향타라 부르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야. 키는 순 우리말,
방향 타는 한자, 러더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우리가 꼬리의 방향을 바꿔줘서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거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배의 꼬리를 오른쪽으로 돌렸지. 오른쪽으로 돌린 이 배는 오른쪽으로 휠까요? 왼쪽으로 휠까요? 이 배는 잘 봐. 꼬리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꼬리가 오른쪽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꼬리가 왼쪽으로 가게 돼요. 맞지? 그럼 꼬리가 왼쪽으로 가면 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배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겠지. 이해돼? 꼬리를 돌려주면서 배를 돌려준 힘이 생기고 그 돌려준 힘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냥 쉽게 말해요. 꼬리가 돌아가니까 이게 배가 있거든? 배가 있는데 꼬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야. 꼬리를 쳐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배가 방향을 돌려주는 원리고요. 그래서 꼬리 방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배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가면은 오른쪽으로 휘고요. 왼쪽으로 꼬리가 가면 왼쪽으로 휜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진 않은데 은근 설명 안 해주면 되게 헷갈려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7번 키, 방향타, 배 뒷부분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된 판자로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를 어느 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배마다 다르긴 한데 배마다 다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이처럼 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프로펠러 바로 뒤에 달려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배들은 봐오면은 스케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서 끝부분만 이렇게 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얘처럼 이렇게 키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배, 요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요게 더 설명하기 낫겠다. 요런 배 같은 경우에는 키하고 프로펠러가 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를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가 방향까지 같이 바뀌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펠러 방향까지 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터보트도 보통 그래요. 이걸 바꾸게 되면 요게 여기 기준 요 아래만 움직이거든요. 요 아래만 움직이면 스케그하고 프로펠러가 같이 옆으로 꺾이는 형태도 되지만 어쨌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를 많이 써준다면 꼬리랑 돌아가면서 회전력이 발생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진성과 이제 선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직진성과 선회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가 직진을 잘하면 선회를 잘할까? 선회를 잘하면 배는 직진을 잘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당연히 결론은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왜 반비례 관계냐면 직진을 잘하는 배는 반대로 말하자면 옆에서 외력이 가해져도 잘 꺾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꺾으려 해도 잘 안 꺾인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선회를 잘하는 배는 직진을 하고 싶어도 외부에서 조금만 공격이 있어도 확 돌아버린다는 거야. 그럼 직진을 잘하는 배가 좋을까? 선회를 잘하는 배가 좋을까?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지. 왜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화물선이야. 화물선이면은 우리가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배가 오다가 폭풍우가 불고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뚫고 똑바로 가야지 배가 우리가 편안하게 가잖아. 근데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배를 운전하는데 이 배가 꼬불꼬불한 강을 지나야 돼. 아니면 해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배가 재빠르게 어리를 돌려줘야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선회를 잘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배는 용도에 따라서 직진성을 좋게 만드는 배도 있고요. 선회성을 좋게 만드는 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배는 직진성을 좋게 만드는 걸 기본으로 만들어요. 일단 직진은 잘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번 직진성과 선회성은 서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배 저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래요. 배에는 어떤 저항이 생길까? 배를 한번 그려볼게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꼭 배는 이렇게 돛을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지. 배가 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 보통 큰 저항을 3가지 정도의 저항을 받거든요. 첫 번째는 배가 물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과 만나서 생기는 저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마찰 저항이라 불러요. 물이 만나면 왜 저항이 생기냐? 물을 밀어주니까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한번 손에 숟가락이나 펜을 들고 공기를 한번 휘저어 봐요. 그 다음에 물을 휘저어 봐요. 느낌이 똑같나요? 물에서는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나요? 이걸로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꿀이나 물엿을 엄마 몰래 갖고 와서 한번 저어보세요. 어때? 물보다 좀 더 빡빡하지?
이유가 뭘까? 얘랑 우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밀도가 높은 물질일수록 더 끈적끈적한 꿀이나 그런 것들일수록 우리가 마찰 저항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공기를 다니는 것보다 물을 지나갈 때 마찰 저항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말하는 놈은 부력도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반대로 저항도 만들어준답니다. 두 번째, 마찰 저항 말고 또 어떤 저항이 있냐면 배가 여러분 신나게 빨리 다니면 배 옆으로 뭐가 만들어지지? 옆으로 쫙 하면서 파도가 만들어지지. 자, 배가 파도를 만드는 거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부분 나빠요. 왜 나쁜 거지? 이 파도는 누군가의 힘 때문에 만들어지냐? 누구 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배가 파도를 만든 것만큼 배는 힘을 소모한 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쓸데없이 낭비한 거잖아. 그래서 파도를 만드는 거는 배 입장에서 안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파도를 만드는 저항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조파 저항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파도를 최대한 안 만들 수 있도록 배는 여러 가지 장치를 안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는 배 아래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배 위쪽도 있잖아. 그 위쪽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기는 공기 저항도 있답니다. 해서 배에서 작용하는 저항은 이렇게 공기 저항. 필기를 한번 이렇게 배에서 작용하는 저항 첫 번째 마찰 저항이라 부르는 거는 물. 두 번째 조파 저항이라 부르는 거는 파도. 세 번째 공기 저항이라 부르는 거는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항이 생긴답니다. 이 중에 제일 저항이 심한 거는 마찰 저항이에요. 보통 저속으로 다니는 배들은 마찰 저항이 한 80%에서 심하면 85%까지 된대요. 그 다음 우리가 파도를 만드는 저항, 조파 저항은 우리가 낮은 속도로 갈 때는 파도가 보통 안 만들어지잖아. 근데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도가 커지면서 저항이 커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속으로 가는 배들은 우리가 마찰 저항 오히려 한 40%로 떨어지는데 조파 저항이 한 5%에서 40%까지 높아져서 오히려 마찰 저항보다 이 조파 저항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기 저항은 전체 저항의 한 5% 정도를 차지한다라요. 그래서 다른 저항은 어떻게든 줄여주거나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조파 저항은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파도를 만드는 걸 줄여주면 되거든. 그래서 파도를 어떻게 만드는 걸 줄여주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려 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지금 배 하나 보이시나요? 이 배의 바움에는 좀 이상하고 좀 특징적인 장치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니? 6번이거든? 6번 이 부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배 모양이 앞부분이 이상한 거 본 적 있나요? 이 배도 그렇지. 이 배도 바움에 이 앞부분이 이렇게 쿡 튀어나와 있지. 왜 튀어나와 있게요? 튀어나와 있으면 실은 배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거든. 이거 말고도 뭐 조화 저항, 와류를 만드는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형태 저항, 기타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데 어쨌든 배 모양이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으면 형태 모양에서도 불리하고 마찰도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리한 형태인데 왜 배는 굳이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조파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 장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구상선수라 부르거든요. 이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선수의 이 선은 배를 말하고요. 배선자고 수는 머리라는 거야. 배 머리인데 구상, 구 모양이라고. 구 모양의 배 머리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구 모양이라고. 구 모양. 그럼 왜 여기가 구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 때문에 만들었는데 뭐냐면 구하고 막대기하고 파도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하고 일반 배하고는 똑같이 물살을 가르고 우리가 파도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파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파도가 위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파도가 위로 만들어져. 위로 만들어지 우리가 파도를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파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파도의 윗부분에 파정이라 부르거든. 거기 파도에 낮으면 파고라 불러요. 우리가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짝대기 같은 배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파고를 만드는 파정을 만드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지나고 나잖아. 이렇게 파도 이렇게 높게 갖다 내려가. 근데 우리가 구라고 말하는 놈 우리가 옆으로 잡고 확 밀어버리잖아. 구라고 말하는 놈 물속에 넣고 공 같은 거 옆으로 밀어버리는 똑같이 파도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구가 파도를 구 지나고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줘요. 구라고 말하는 놈을 파도가 물이 이렇게 타고 넘어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으로 우리가 파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잖아. 하면 위에 있는 파도, 아래에 있는 파도가 섞이면서 이도저도 아닌 파도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도저도 아닌 파도.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을 해주는 게 바로 요거
위로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 이용해주면 파도의 높이가 작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구상선수이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학생은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 파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파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파동의 겹침, 파동을 합쳐지고 파동이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이거는 파동이 합쳐지는 거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파동의 합쳐짐에 대해서는 과학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상선수라는 걸 만들어 주었다까지 우리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9번이죠. 이 펜이 아니네. 10번. 구상선수라는 무엇이냐? 선박의 조파장을 주르기 위해서 선박의 선수 앞쪽을 어떤 모양으로 만든 거다? 구 모양으로 만든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펠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프로펠러에 대해서 여러분, 프로펠러가 바닷속에 있을 때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이거 거품 왜 나오게요? 거품 나올 만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뭐냐면은 이 프로펠러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왔다 들어가면서 공기를 갖고 들어가서 거품이 생겼거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이 끓으면 거품이 나오잖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이렇게 나오는 공기는요, 대부분 물이 끓어서 나오는 공기거든요. 물이 어떻게 끓죠? 바닷물이 그렇게 뜨거운가요? 그건 아니고요. 뜨겁지 않아도 물이 끓어서 우리가 공기층이 생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거 생각나시나요?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정리라는 게 뭐냐면 속력과 압력에 대해서 유체에서 이 속력과 압력이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정리해 준 걸 베르누이 정리라 불렀는데, 프로펠러에서는 물을 밀어내는데 물을 밀어내다 보면 이 안쪽에서부터 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바깥쪽이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속력이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압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고도가 높은 곳에선 밥이 100도가 안 되는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는 사실 알고 있죠? 마찬가지야. 압력이 낮아져 버리잖아. 물이 온도가 4도씨, 5도씨밖에 안 돼도 이 온도에서도 물이 끓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물이 그대로 기화해 버린다는 거지.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공동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터보트 같은 경우에 뒤에 쪽에서 거품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거품이 다 이 공동현상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현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배한테 있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은 첫 번째, 물이 공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기는 물보다 뭐가 낮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어낸 물의 양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해져요. 두 번째로는 물이 공기가 되면서 갑자기 팽창한단 말이야. 팽창하면서 프로펠러를 가격해요. 그래서 프로펠러에게 충격을 주어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공동현상이거든. 해서 프로펠러 이렇게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만들든 우리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 안에서는, 물이 빨리 지나가는 곳 내에서는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공기가 만들어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프로펠러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잠수함은 몰래 가야 되잖아. 근데 몰래 가는데 뒤에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뽀글뽀글 소리 나잖아. 그럼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면 방구를 끼면서 몰래 친구에게 놀래키려는 거랑 비슷해. 그러면은 방구 소리가 다 들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보통 잠수함 같은 거 이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번 공동현상에 대해서 필기해 볼게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프로펠러 주변의 기압이 어떻게 된다? 기압이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낮아져서 우리가 물이 무엇이 된 거다?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배가 이제 가끔씩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두 개의 배가 서로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배 두 개가 있어. 배 두 개가 만나려고 해. 배 두 개가 만나려고 하면 배는 피하겠지. 어떻게 피할까요? 서로 느낌적인 느낌을 깜빡이 켜고 피할까요? 깜빡이 켜기엔 너무나 힘들거든요. 배가 너무나 멀리 있고요. 배는 실제로는 직진을 좋게 만든다 했죠. 직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배는 이 도는 선의 반경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커요. 배를 우리가 돌리고 싶어도 있잖아. 배는 돌려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돌려도 서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꽝 부딪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2km만 떨어져 있어도 위급 상황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배를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 될까? 배의 방향을 돌려주는 원리는 우리가 성으로 상대방이랑 먼저 약속을 해놓으면 돼요. 뭔가 내 앞에 배가 오잖아. 무조건 배는 오른쪽으로 돌린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앞에 있잖아. 얘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지. 얘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배는 기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배는 기본이 우현선회입니다. 두 번째, 두 개의 배가 혹시나 우현선회를 하다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가 서로 가까워지면 이 사이가 봐오면 배 사이가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공간이 좁아지면 마치 뭐랑 비슷하게 되냐면은 그 호스에서 노드 이렇게 꾹 누른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배가 서로 가까워지면 이 사이 가까워진 데가 속력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속력이 빨라지면 아까 베르누이 원리로 뭐가 일어난다고?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고 양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두 개의 배가 서로 마주치려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는 서로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두 개의 배가 서로 부딪히려는 힘이 생겨요. 양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서로 부딪히려 하기 때문에 배는 서로 웬만하면 가까이 안 있는 게 낫습니다. 특히나 큰 배는 상관없지만 작은 배들은 큰 배 가까이 가잖아 하면은 작은 배가 큰 배에 굉장히 달라붙는, 뭔가 찰싹 달라붙으려고 막 서로 달라붙다가 지가 스스로 갖다 박아가지고 부서지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배 서로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고요. 그거는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수로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한쪽으로 붙잖아요. 한 붙은 쪽으로 더 붙게 힘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필기 해볼게요. 자, 맞은편으로 배가 온다면 충돌 방지. 맞은편에 오는 배와 충돌할 위기가 생긴다면 주로 어떻게 해준다? 우현선회를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준답니다. 두 번째, 배 압력. 두 배가 서로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압력이 낮아져서 두 배가 서로 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오늘 배웠던 거는 배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까, 그냥 방향을 조절할까에 대해 배웠어요. 배는 무조건 공기를 미는 것보다 물을 미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 왜냐하면 물을 미는 게 물이 훨씬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에 물 안에다 집어넣어서 밀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항들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현상이라고 부르는 배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상도 발생하며 두 개의 배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빵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작은 배가 큰 배한테 딸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